한 기업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본국이 아닌 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한 세대 넘게 노조와 대립해온 이 회사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무인 공장이 있습니다. 파업해도 멈추지 않는 공장, 그 설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거대한 공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첫 미국 전용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이 공장에 투입된 돈은 무려 126러, 한화로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처음 발표했던 55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늘렸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이 법이 통과된 직후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오랜 세월 한국 울산 공장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예측할 수 없는 파업, 그리고 경직된 생산 시스템은 회사 입장에서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메타플랜트는 그래서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부품을 나릅니다. 컨베이어 벨트 대신 로봇이 스스로 이동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 공장의 청사진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투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울산 공장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은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기업 사무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생산직 노동자가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킹산직, 왕처럼 대우받는 생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에게 채용 자리를 물려주는 관행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편성 효율은 약 50% 수준입니다. 편성 효율이란 근무 시간 중 실제로 생산 활동에 쓰는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50%라는 것은 8시간 근무 중 4시간만 일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해외 공장의 편성 효율은 70%를 넘습니다. 같은 임금을 주고도 해외 공장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 문제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한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회사 와이파이를 써서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뉴스에 오르내릴 만큼 생산 현장의 기강이 느슨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노조와 회사의 관계는 오랜 기간 불신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를 도입하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쉽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울산과 정면 대결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30%만 만들고 나머지는 미국, 체코, 인도,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회사가 해외로 눈을 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울산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해외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생산이 멈춰도 회사 전체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와 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규모 파업이 있었을 때 현대차는 해외 물량을 늘려 손실을 일부 만회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인도 공장이나 체코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조의 협상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요타는 일본 내 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동시에 해외 공장과의 협력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품질 관리를 놓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대차는 토요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예 무인화된 공장을 새로 짓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토요타가 아니라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는 기가프레스라는 거대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가프레스는 엄청난 압력으로 알루미늄을 녹여 차체의 일부를 한 번에 찍어내는 장비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는 수백 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차체를 만듭니다. 기가프레스는 이 과정을 단 몇 초로 줄여버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품 수가 줄어들면 용접할 곳도 줄어듭니다. 용접이 줄어들면 로봇 팔도 덜 필요하고 공정 시간도 짧아지고 불량률도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기가프레스입니다. 현대차의 울산 공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용접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자동화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제조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와 제조 공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새로 발명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격차를 5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차도 이 격차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캐스팅이라는 대형 주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캐스팅은 기가프레스와 유사하게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원래 2026년에 울산 공장에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지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보다 미국 메타플랜트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공장의 설계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롱 지역에는 현대차의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HMGICS, 풀어서 현대모터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싱가포르입니다. 이 센터는 2023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공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 제조 기술의 실험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자동화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조립 공정만 따지면 자동화율이 46%에 달합니다. 이것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 싱가포르에서는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이 공장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이 돌아다닙니다. 스팟은 완성된 차량을 돌아다니며 15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38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던 작업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장에는 200대가 넘는 로봇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생산 방식도 독특합니다. 기존 공장은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가 이동하면서 조립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공장은 셀 생산 방식을 씁니다. 셀은 타원형의 소규모 작업장입니다. 차량이 이 셀 안에서 대부분의 조립을 마칩니다. 이런 셀이 27개 있습니다. 어떤 셀 하나가 멈춰도 다른 셀은 계속 돌아갑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기술과 데이터를 미국 메타플랜트에 적용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아이오닉5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25년 3월부터는 아이오닉9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설계 철학은 명확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란 차량을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서 동시에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모듈은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부분 덩어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부분, 뒷부분, 바닥, 지붕을 각각 따로 만든 다음 마지막에 합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차가 한 줄로 이동하면서 순서대로 조립됩니다. 이 방식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박스드 프로세스에서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생산됩니다. 한 구역이 멈춰도 다른 구역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 AGV가 300대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합니다. 사람이 지게차를 몰거나 부품을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게스팟도 여기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검증된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메타플랜트의 직원을 메타프로스라고 부릅니다.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장이 노조가 없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UAW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협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UAW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없는 공장, 로봇이 중심이 되는 생산 구조, 현대차가 설계한 파업에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는 39,662명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4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2022년에는 42,296명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2,6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조합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하는 사람은 많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매년 2,000명 넘는 조합원이 정년 퇴직합니다. 반면 신규 채용은 400명에서 800명 수준입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의 절반도 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규 가입자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노조를 통해 임금을 올리고 권리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노조 활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조합비만 내고 혜택은 더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5년 임금 협상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했는데 찬성률이 52.9%에 그쳤습니다. 과거에는 70%, 80%의 찬성률이 나오곤 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조합원이 반대했다는 것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일부 부문에서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노조 내부의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현대차는 원래 2026년까지 울산 공장에 하이퍼캐스팅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이퍼캐스팅은 대형 주조기로 알루미늄을 녹여 차체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울산 공장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28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기차 수요 둔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이 예상보다 느려졌습니다. 회사는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25%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 현지 투자가 더 급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회사가 울산보다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이 있을 때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선택했습니다. 하이퍼캐스팅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투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울산 공장의 위상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차 생산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공장 비중이 70%를 넘고 최신 기술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먼저 적용됩니다. 울산은 점점 구형 모델을 생산하는 기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을 투명 인간 취급이라고 부릅니다. 해고는 하지 않지만 점점 소외시키는 방식입니다. 메타플랜트는 1년 만에 3,129명을 고용하고 5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2배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울산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차의 17조 원 투자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노사 갈등에 대한 회사의 전략적 응답입니다. 파업해도 멈추지 않는 공장,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생산 라인. 이것은 한국 제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조와 회사의 관계가 신뢰가 아닌 대립으로 흘러갈 때 회사는 결국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의선 회장이라면 17조 원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격 변기,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